정말 저 동포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전직 한인 회장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한인 사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우리 역대 회장단은 물론 각 지역 직능 단체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50만 동포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역대 회장들을 오늘 모두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서인지 바빠서인지 오늘 참석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뜻한 바대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벌써 그러니까 전주 목요일 날 제가 찰수윤하고 두 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화합을 하는데 우리 전적으로 동참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 전화 통화에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만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분란이 날지 모르니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우리가 만나서 합의를 보자.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보면은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그럼 저희가 저는 그 만날 사람들을 인원 명단까지 줬어요. 전화상으로. 그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의논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때 2시 40분에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여기 기록이 있어요. 전주 목요일 날 2시 40분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다 해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며칠을 기다렸지만은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이 카톡도 아니고 텍스트로 저 개인한테 왔어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뭐 짤막한 내용이니까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익조 회장 또 김석주 회장 그리고 다른 역대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4일이 지난 후에 저한테 그렇게 텍스트가 왔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뭐 할 텐데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찰스윤하고 저하고는 33년 선배입니다. 한일회 21대 한일 회장을 했고 저 37대 한일 회장이에요. 이영씨만 따져도 저 33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전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전화하고 주고받았는데 그런 메시지가 오고 나서 오늘까지 완전히 아무 답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가운데 이제 조병창 회장하고도 대화를 했고 그래서 대충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는 데는 마음의 일치를 받고 또 한 두서너 번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김희철 회장도 저하고 얘기를 해서 한 두세 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복잡한 한인 사회를 빨리 분란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빨리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나 좀 물 좀 줘요. 그래서 제가 김기철 회장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뭐 죄송한 얘기인데 김 회장이 지금 중도에 섰으니까 내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 만약에 이거 화합이 되면은 저 김기철 회장이 여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수 없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못하겠노라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면 모임에 이렇게 나와라 그러니까 제가 내 얼굴 팔리니까 그것마저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병창 회장이나 김기철 회장이나 여기 화합을 하는 데는 전부 동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세목 회장 그리고 하영화 회장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뜻을 제가 통해서 들었어요. 뭐 직접 얘기 들은 건 없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제까지 제가 12시 어제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답을 기다렸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중가운데서 아주 일을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12시까지 12시 안으로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오늘 미팅을 기자회견하는 걸 연기할 수 있다. 만약 12시 안에 답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 왜냐? 12시 안까지 우리가 받아야 우리 기자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식당 예약한 걸 캔슬하고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 카톡에 이게 나왔어요. 그 중가운데서 일하던 분이 뭐라고 이 카톡을 보냈느냐면 찰스 윤 회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딱 요 말 한마디만 남겼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죠.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50만 동포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분란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쪽 저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역대 회장단들이 힘을 합해서 38대 회장을 뽑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문을 아주 대문 2개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저분들이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 이렇게 만나서 화합을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방법은 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의논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반대할 분은 없을 겁니다. 저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으로 하자. 회칙개정위원회 공동으로 하자. 선관위원회 공동으로 하자. 반반씩 이렇게 저희는 저쪽에다 오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도 억셉트를 안 한다면은 거기에는 아주 큰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왜? 동포 사회를 분란시키면서 왜 화합을 하자는데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뭐 이제 서론은 이만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다음 주 초쯤 뭐 2주 말이라도 역대 회장단 회의를 하자고 우리 역대 회장단 회의 간사가 우리 김민선 회장이기 때문에 김민선 간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역대 회장단 모임을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회장단을 하루속히 모임을 갖자고 이렇게 얘기를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 자료들 이제 보셨겠지만 규칙 개정은 그 선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지난 선관위에서 한 후보를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두면서 문제가 됐고 또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일단 규칙을 개정을 해서 새로 선거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게 한 2달 정도가 유야무야 지나갔죠.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동포 사이의 약속 원고를 지키려고 그러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드시 정상화 위원회 위원장을 차은수 의원이 해야만 된다 그러고 또 뭐 표칙도 고칠 필요도 없고 총리도 고칠 필요 없이 또 선거를 하겠다 그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현존하고 있는 회칙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회칙을 100%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뉴욕 한인의 역사와 전통 거기에 비춰서 너무나 생소하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됐는지 회칙에 대해서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동포사회에서 이제 혼란이 일으키는 이유가 3분의 2 조항 때문에 그래요. 3분의 2 조항. 3분의 2 조항이라는 거는 지금 현 회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도 보도자료 뒷면에 지금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하고 현행 회칙하고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냐면 전직 휴당단 협의회는 회칙에는 의결될 수가 없어요. 다만 뉴욕 한인의 결정 과정에서 전직 휴당단 지도를 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직 휴당단 협의회 장애 전직 휴당단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운영 규정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어서 거기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또는 뭐 휴관 관련 그런 거는 휴관 묘각이나 이런 거는 3분의 2로 한다 이런 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회칙을 개정하면서 그 운영 규정 그 조항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칙에서만 이제 의결 조건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 이상 그거 보면은 현 회칙에 전직 휴당단의 기능 보면은 탄핵하고 휴관 관련 휴관을 매각하거나 담보해서 론을 받거나 또는 이제 회장 탄핵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만 전직 휴당단 협의의 기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조항은 그걸 그 부분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실제로 이 회칙을 그 뒤에 개정할 때 전직 휴당단 협의의 운영 규정에 의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뺄 때는 전직 휴당단 협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전직 휴당단 협의회 룰인데 우리 쪽하고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얘기도 나누지 않고 그걸 빼버리고 자기들 맘대로 고쳐놓으니까 불합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3분의 2 이상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나 막 이런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 휴당들이 모여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니 절대 통과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칙을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10년 동안 회칙위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전직 휴당단 협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역대 휴당단 협의회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한 회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아니다. 3분의 2 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전직 휴당단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전직 휴당단 협의회 장에 휴관하고 탄핵에 대해서만 나왔고 다른 조항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62조에는 정상적으로 회장이 선출이 4월 30일에 선출이 안 되면은 역대 휴당단에서 선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이 왜 빠졌냐 이 말이죠. 역대 휴당단 협의회 기능에 왜 빠졌냐는 거죠. 이게 앞뒤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칙은 법정에 가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무 부서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 맘대로 막 운영 규정도 그 조항도 빼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3분의 2 조항을 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거기 지난 2011년 개정 회칙에 보면은 3페이지 4페이지에 그거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역대위정단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까지 선례가 있었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규칙을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쳐진지 3분의 2라는 것 알지도 못했다면 이거 보기 전에는 이미 저도 한인회 회장 끝난 지가 2005년 후에 18년이 됐는데 18년 지난 사람이 이거 볼 일은 없잖아요. 후배들이 잘 하겠지 그러지. 그죠? 이번에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회칙에는 역대회장단 협의회는 어느 과정에서 현직 회장을 지도하고 휴관 매각이나 어느 과정에서 관여한다 이것만 나와 있고 디테일한 뭐 의결 점수 이런 것들은 우리 따로 운영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토탈리 없애버리고 그냥 3분의 2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어디서 만날까? 그런 것도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회의는 며칠 날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은 3분의 2가 참석 안 했으면 그 결정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규칙을 갖고 우기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번에 규칙 개정은 단순히 무슨 다른 개정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보다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규칙에 대해서 뭘 알고 하는 건가? 법률하고 규칙하고는 다릅니다. 국가의 법률하고 규칙은 우리들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들의 약속. PGA 골프루라고 우리 4명이 치면서 YT에서 치자면 YT에서 치지 않습니까? 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약속인 겁니다. 상식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약속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규칙을 갖다가 철저하게 100% 적용할 것 같으면은 규칙도요 아마 한 1000페이지, 2000페이지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조항들을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뉴욕 한인 동포사회는 세계 어느 동포사회보다도 수준이 높아요. 우리들이 상식에 준해서 지금까지 60몇 년을 해왔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기가 끝난 회장이 회관에 아직 단 1시간이라도 머물러 있다는 거는 그거는 문명사회 어디에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뉴욕 한인사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규칙 개정을 이미 며칠 전에 보도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피선거권에 대해서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그게 동포사회 지금 여론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포사회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 뿐이 아니고 지금 찰수윤 회장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인사회의 약속은 지켜야지 우리가. 상황 따랐다고 바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한인사회의 약속한 거는 지키기 위해서 피선거권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 불합리한 부분들은 38대 회장이 취임하시고 나면 회칙 개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번 회칙 개정위원회인데 선거 끝나면서 해산되는 거고요. 따로 구성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대의장단 협의의 회칙 부분은 이대로 놔두면 역대의장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 한국에 가시는 분, 우리가 출석은 출석은 유임이 가능해요. 출석은 유임이 가능하지만 의결은 유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니까 15명인데 찰수인 회장을 논의로 하고 15명이면 10분이 참석해야 돼요. 이 2분이 나 아파서 못 가, 병원 가야 돼, 한국 가 있어, 유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8명이 출석을 했어요. 8명이. 그러면 출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이 8명의 3분의 2가 아니라 10명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출석 위임을 받아서 10명이 출석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7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8분이 모여서 7명이 찬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누가 봐도 쉬운 판단 같은 건 가능하겠으나 약간의 의견이 다르면은 안 되는 거죠. 이 규칙에 대해서 아직 그 보도자료를 못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총회 전에 동포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역대회장단 협의장에 들어있는 그 조항을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언론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오늘 여기 사실 그 바쁘신 데서 모이신 거는 이제 해칙에 대해서 우리 그 해칙 위원장이신 이경모 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제가 좀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뉴욕 할인회가 양쪽으로 두 전직 회장분들이 이렇게 두 분을 갈라진 거에 대해서 독보사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고 또 분란이 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똑같아요. 먼저는 그 해칙이 약간 불합리함도 있어가지고 회장 선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 회장이 없는 거고 그러면 전직 회장만 협의해서 이거를 모든 걸 하게 돼 있는데 한쪽에서는 3월 달에 뭐 한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또 지금은 이제 전직 회장과 협의해서 8분이 참여하시니까 이게 합리적이라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사실은 전직 회장은 아니지만 직능단체에 제가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동포사회에 대변하고자 여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직능단체 쪽에서 바라보고 이 한인사회에서 바라보는 거는 오직 하나예요. 둘이서 싸우지 말고 하나로 가라. 그리고 회장 하나로 뽑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중재 역할을 요 며칠 동안 했던 거는 그 처음에는 그렇게 양분화가 됐던 게 전직 회장님들이 의견이 어느 정도는 거의 일치가 됐어요. 뭐냐? 두 개에서 뽑지 말고 한 군데를 모아서 뽑자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최종적인 이걸 쥐고 있는 거는 두 분이에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우리 변정도 회장님하고 정상화위원회라고 하는 그쪽 그 찰스윈인데 제가 중간에서 다른 분하고 통해가지고 계속 어제 9시 반까지 제가 그 이렇게 합의점을 하려고 그게 되면은 오늘 기자회견 취소하고 두 분들이 만나셔가지고 정말 동포사회에 박수받는 그런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전직 회장님들은 어느 정도 호응이 다 거의 됐는데 실명을 드린 거지만 찰스 의원이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 우리가 하니까 오늘 중이라도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그래놓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회장 선거 공고가 나갔어요. 분명히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내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저 변정도 회장님도 그렇고 전직 회장님들한테 의논도 안 했지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원하면 아까 우리 저 변정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공동위원장을 했던 아니면 저희가 한번 중재해본다 그랬어요. 찰스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아니면은 전직 회장님들을 다 참여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아직 거기는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본 데는 제발 찰스 의원이 전직 회장님들하고 다 모이셔가지고 하나로 가는 뭐 어디가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명칭도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 정상화위원회, 아니면 비상대책, 정상화위원회.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하면 명분도 되고, 아니면 두 분이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발법된 얘기지만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해칙은 이게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 정상화위에서 만든 거나 우리 지금 한 거나. 그러면 선거 일정인데, 여기 절차대로 우리가 해칙을 한 자를 고쳐도 그거는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동의가 된 거를 가지고 해야만이 발의가 되는 거지 몇 사람이 모여서 해칙을 개정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당성이 없죠. 그리고 그게 이 봉사단체든 어느 단체든 간에 그 조직에는 그 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만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 보는 방법 그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 나머지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선관위원을 누구를 하든 해칙 개정이 누구 하든 간에 지금 해칙 개정 우리가 한 거는 한시적이에요. 몇 가지만 바꿔서 두 달이면 해체됩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회장 선출과 동시에 다 해체되는 겁니다. 이 기구는. 그러니까 제발 이 동포사회에 그 분란이나 이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의견을 얘기를 해보면 둘로 갈라져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계속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하루속히 응해가지고 하나로 가기를 원하는 뜻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김민동 혹시 우리 기자분들이 질문할 수 있나요? 아, 그건 나중에 왜냐면 문제없죠. 양쪽의 사정을 지금 다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인 사회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기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아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질문 이제 다 알아서 하실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추가를 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은 그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찰수인 회장이 왜 그 자리를 고집하고 안 나오고 있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차기 회장을 하든 어쩌든 단 일도 무슨 뭐 손익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찰수인 회장은 왜 4년 임기가 끝나고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4년 임기 동안 그 재정보고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심화되니까 그렇게 그런 의견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자꾸 참 어렵게 우리 찰수 회장이 뉴욕 한인의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스럽고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우리 찰수연 회장을 저렇게 하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어떤 양보도 하면 안 된다. 결산이 원만하게 끝날 때까지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분위기만 더 숭숭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휘측에 대해서 이건 뭐 아주 작은 거라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회장님 잠깐만. 아니 작은 이거 끝내고. 이거 보면 현해 휘측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휘측도 다뤄보고 뭐 법률도 다뤄보면은 과반수라든가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얼마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반수면 어떻게 돼요? 반수만 넘으면 되잖아요.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부터 그 이상수를 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 휘측에 보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왔는지 몰라도 3분의 2 정족수 참석, 3분의 2 의결. 그러면은요, 15명이 제적 인원이니까 10명이 참석한 회의만 가능하지 11명이나 9명이 참석은 가능하지 않아요. 12명이 참석이 안 되는 겁니다. 3분의 2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10명이 참석했잖아요. 7명이 참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6명하고 사람을 3분의 1로 하나 잘라서 6.667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식하게 이상이라고 쓰면 어디 저 볼펜값이 더 나가는지 어떤 잉크가 더 나가는지 몰라도 3분의 2 의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지적하다 보면 막 수도 없습니다. 조산이 뭐니 틀린 것도 많고 접속산이 뭐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로 답답한 휘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게 지난 몇 대 과정에서 뭐 휘칙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이 그런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또 선관위원장을 또 하신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갑자기 헌법재판소장이 갑자기 선관위원장 간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국회의장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간 전력이 있으니까 그분들 하시는 거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누가 알까봐 창피해서 정말. 그죠? 지금 그쪽에 이제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우리 전직 회장님들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신분 있는데 뭐 얘기하니까 그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정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연결관계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뭐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분들도 아니고 이게 뉴욕 한인회가 세계에서 가장 우선한다는 뉴욕 한인회가 단 일의 전례라도 남기면 안 된다. 안 좋은 전례는 왜? 전례라는 거는요. 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애들도 그러잖아요. 판례가 어떤가 봐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후로 통제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찰수인 회장대로 주장대로 갔다. 그러면은 차기 38대 회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장 임기 끝날 때쯤에서 뭔가 자기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꼭 한 6개월 더 오고 싶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 선관위원장 만들어 놓고 선거 파행으로 가고, 아, 내가 저 6개월 동안 이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임기 끝났으면 나가지. 아이, 지난번에 찰수 회장도 했는데 왜 나는 됩니까? 이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도 그거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선례는 절대 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찰수연 회장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누군가가 회장이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밥 사주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를 좀 참작해서 앞으로 기사 쓰실 때, 알았어요, 끝낼게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우습게 되잖아. 예, 어련히 알아서 끝내줘. 할 얘기만 하고. 왜 그래, 시작에는. 자, 그래서 기사 쓰실 때도 그런 어떤 평형 감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를 판단하면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지, 누가 먼 얘기한 거 그대로 옮기는 거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34대 35대 한인회장 김윤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솔직히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희는 저희 비대위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제안을 우리 비대위원장한테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탐탁지 않았고 내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 5년 전에 성간위의 부정선거로 탈락이 돼서 2개의 한인회를 이끌고 또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러면서 또 1년이 넘는 소송을 통해서 결국 승소를 해서 한인회가 안에 들어간 회장입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제가 겪은 그 고통은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그 경험자로서 저는 제가 고집을 꺾고 또 저희 우리 비대위가 자존심을 좀 꺾더라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김강석 후보, 진강 후보 너무 훌륭하신 후보들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체제로 2개의 또 한인회가 돼서 양쪽의 회장이 돼서 제대로 된 한인 회장 일도 못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저희가 양보를 해서라도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한인 사회를 나와서 봉사를 하려고 했던 그분들의 그 뜻이 자칫 저처럼 후회를 하거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앞으로 또 커리어를 닦아 나갈 때 어떠한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오늘 이렇게 저쪽 정상위 찰수윤 회장께 우리가 함께 선거를 치러서 전에 있었던 그러한 비극이 다시 또 일어서서는 안 되고 또 후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서로의 감정은 뒤로 하고 이 후보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통있는 합의를 이뤘으면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보를 위해서 양보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는 어느 누가 회장이 돼도 회장 노릇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후보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흠집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 후보들을 위해서 한 발씩 물러나 주기를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뭐 말씀? 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좀 받자고. 네, 통길보. 지난번에 그 찰수윤 회장이 정상화 의원을 출범시킬 때 그렇게 했던 얘기가 정상화 의원이 출범의 근거,
모녀 들었을 때 그 3월 7일 날 역대장장 협의회 우리 회장님들은 그 급여 정도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니라고 하시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께서는 그것이 유일하게 3분의 1을 또 그때 말씀하신 게 유일하게 어떤 현 회칙에 의해서 봤을 때는 3분의 1가 되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정상화위원회 위원님을 만든 거라고 하시면서 그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회칙과 그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붙이는 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럼 어떤 근거냐고 했을 때 또 그 회칙 60조를 보시면서 그 역회장장으로 모든 게 너무 위임이 된단 말이죠. 그때 보면은 모든 절차와 권한이 이제 역회장장에 넘어오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석했다고 저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지금 정상위원회를 하셔서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3월 7일 날 모임의 그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한다는 걸 거기서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정상화위원회는 비대위가 어쨌든 간에 그 회장을 투표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역대회장단 협의회를 모든 게 위임된 것까지는 그분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임을 본인이 받았다고 하시는 거고 지금 비대위에 계신 분들은 비대위가 이제 대부분 그걸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그 정상화위원회가 말하고 있는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하고 하나는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모여셨던 것이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역대장들이 모이셔서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그 파업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모이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 가시적인 거는 김기철 회장님하고 또 누구였죠? 조병창 회장님은 통합하는 걸 합의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세목 회장님하고 하영하 회장님은 3제를 통해서 합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8분하고 그 부분 4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이미 3분의 2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컨펌을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지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대변이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날 우리가 11분이 참석을 했고 위임까지도 12명인가 참석했어요.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되죠. 그러면은 12명의 3분의 2면은 8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10명이라고 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15명이니까 10명은 기본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출석은 위임이 되나 의견은 위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0명이 출석이라고 치면은 인원이 몇 명이 있든지 위임까지 받아서 10명이 출석이라고 치면은 몇 명이 찬성해야 돼요? 6.667이죠. 7명이죠. 7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6명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9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6명이 3분이다. 그럼 9명이 출석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의결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정수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하는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난 어디 가서 회장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뉴욕한인은 했나? 어쨌든 그 판단이 그렇고 두 번째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 소집할 때 의제가 공지가 돼야 됩니다. 공지된 사항에서 대해서 의결하는 거지 현장에서 갑자기 나온 거는 거기서 토론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교 홈룸에서도 그 정도 알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정상화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것이 정상화위원장을 뽑는다는 의제가 없었어요. 지금 회장이 안 뽑히긴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상화위원회도 그 제안도 제가 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았어요. 사실은 다들 바쁘시니까 이 자리에서 하자 이랬을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자 의제가 그게 있다고 그 자리에서 표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자리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남아 계시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저 후러신 가야 돼 하고 일어나시고 뭐 이세묵 기장도 가고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걸 표결을 하면 됩니까? 표결을 할 줄 알았으면 그러면 나하고 유리한 사람만 있을 때 표결 살짝 온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표결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자리를 안 떠났겠죠.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애당초 의제도 아니었던 사항을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간사만 있는데 간사도 뭐 주도하지도 못하고 제일 쫄병이니까 막 이래저래 가면 알았어요 이러고 넘어간 건데 정말 어수선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또 하나 찰수인 회장은 그 당시에 현직 회장이에요. 모르겠습니다. 36대 회장이니까 전직 회장이랄지 모르겠으나 30대 현직 회장이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위원회가 지금은 전 역대 회장들 중에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현직 회장이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위원장이면은 뉴욕한인이 회장하고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게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막 하나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걸 갖고 자꾸 우기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또 뭐 물어보셨나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오늘 말씀하셨던 게 오늘 모임을 하신 취지 자체가 비대위하고 정상위원회가 통합하는 어떤 그런 취지 그런 있어서 됐는데 어쨌든 지금 확인된 거로는 두 분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거고 두 분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겁니까? 네. 우리하고 같이 통합하기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서로 접촉을 하고 통화를 하신 거고 오늘 이제 저희는 기다려본 거죠. 그 찰수윤이 마음을 돌리고 오늘 우리와 같이 손을 잡을 거를 그 시간을 주신 거고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화합에 손짓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주고 다음 주에 저보고 간사니까 역대 협의회 모임을 소집을 저보고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것도 소집의 권한이 그 이세모 현재 의장, 그러니까 그쪽도 의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장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퇴서는 또 아직 못 봤는데. 아니 사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위급 상황이 오는데도 모임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멤버 중에 임원이 둘인데 의장 말고 간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간사가 소집을 하는 건 일반 상식 아닌가요? 아니 그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의장이 그러니까는 이세모 회장님 전화들을 확인했더니 오늘 작업 사무실을 끝났다. 네. 저에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지난번 찰수윤 기자회견 갔을 때는 찰수윤은 5월 30일까지는 또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아니었고 실제로 이세모 기자장이 아직까지 그 합의서를 낸 것도 아닌 상황이죠.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에서 하영 회장님하고 10만 원 중에 한 분을 현재 의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가 그쪽에 저희가 결국은 또 이제 그 회의 사실 여태까지 어떤 회의를 소집하면 그 회의가 소집을 누가 했느냐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우리가 결정 나면은 심지어는 그 회의 전에 과반수로 하기로 했다고까지 하고 했는 결정도 나중에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결국 또 모이시면 학교에 절차 통합했게 됐는데 결국은 또 그 절차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과반수가 찬성해서 됐는데 그걸 갖고 3분의 2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어쨌든 끝이 문제라고 하면서 그 의식을 들고 나와서 말씀하시고 되기 때문에 제가 절차상의 그런 것이 다음 주에 보면은 간사님이든 이세모 부장님이든 현재 현재 의장님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소집을 하셔서 확진자는 그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제가 아니. 이세모 의장님께 네. 카톡으로 협의회 모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의장을 지냈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기자회견이 미리 예정이 돼 있던 거고 그 가운데 변정도 교장님이 그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 모여서 토론을 해보자. 만약에 오시면은 기자회견을 미루고 회의하고 내일쯤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안 왔으니까 기자회견이 불거진 거고
자, 이세묵 기장이 본인이 나는 사퇴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사퇴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간사가 의장 권한대행을 해야죠. 신만우 회장하고 하용하 회장하고 둘 중에서 의장을 뽑을 때까지는. 또는 이제 선출직으로 가면 제가 또 나갈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이제 승계했으니까. 근데 선출로 간다, 경쟁한다, 제가 나가도 되잖아요. 꼭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 한 사람도 설례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의장이 공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원이 딱 한 명 남는 거예요. 간사. 그럼 간사가 의장 권한대행인 거예요. 그건 뭐 일반 상식이니까 물어보시고 어떻게 두 분이 개인적으로 상의하는 것이고, 공고는 우리 저 간사님이 해주세요. 근데 뭐 이거는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승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옆 회장님들께서도 우리가 같이 공정하게 선거를 하자는데 반대하실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잘 될 겁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우리 김용선 전 내일협회 회장님이시면서 현 이사장님이시죠?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이사장님 김용선 회장님. 저 인사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조동현, 직함이 많으신데 현재 수사인협회 회장님이시고요. 네, 또 기독교 네, 저는 교역 아니야, 저기 저 목사님. 아니 저 조동현 수사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김용걸 우리 기독교협회 그렇죠? 신부님. 네, 증경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또 박경훈 우리 다 아시잖아요. 박경님 전 내일협회장님. 네, 그리고 우리 32대, 33대, 34대, 35대 우리 뉴욕 할인에 이사하셨고 35대 때는 부이사장님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 박물관 이사님이신 김사라 회장님이십니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참 와주셨는데 오늘 저 역대 회장님 중에서 이정화 회장님은 지금 서울 가 있어요. 그래서 참석 못했고, 그리고 신만우 회장은 저 남부 뉴저지에 가가지고 딸네 집에 가서 오늘 참석이 힘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참석을 못했어요. 김정일 회장님, 김 회장님. 한 말씀. 저는 준전 뉴욕 한인회 창립할 때 창립 멤버입니다. 그때 영감님들 그 1920년, 30년도, 50년도 그 뒤따라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한국 어도 가르쳐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인회 멤버 창립 짜본 문화부장이었습니다. 주로 콜롬비아에 대한 어로를 빌려서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좀 제가 뉴욕 한인회 14대 회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에 사고된 것이 1954년부터 지금까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춘추가 90이세요. 이런 분이 한인회 아이고, 잘못 열심히. 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죠. 뉴저지 사시는데. 5월 20일 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세요? 회칙 개정을 하고요. 선관위는 이미 그 전에 이제 회칙 개정될 걸 가정하고 선관위는 구성이 될 거고요. 회칙을 개정해서 누구든지 뉴욕 동포 5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한 분은 누구든지 회장 출마 자격이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포 사회가 이제 그 많이 잘못된 정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서로 상반되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져 있잖아요.
시간표 상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토탈리 소상하게 보고해서 동포들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왜 만들어져야만 했고 이 총리를 거쳐야만 했는가 이런 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할 겁니다. 총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500명입니다. 회칙 개정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란은 딱 한 사람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찰스 윤 회장이 빨리 한인 회장을 마치고 우리 역대 회장단으로 임원으로 들어오면 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상화위원회하고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화합을 원하시지만 지금처럼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속 힙고인 하실 건지. 저희들은 뭐 지금 모든 것을 회칙에 맞게끔 회칙 개정위에서 개정을 하고 그래서 후보자 요건 지금 자격 요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정관에 맞게끔 고쳤고 또 거기에 맞게 15일 총회 공고도 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거 공고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전에 선거 그 재판을 해보니까 이렇게 회칙을 지켜야만 인정을 받지 만약에 이러한 모든 회칙 정관을 지키지 않고 한 선거는 널링파이, 무효화입니다. 어쩌면 소송을 연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해. 아니요, 저는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그것까지 제가 말을 자, 못했지만. 그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진행을 안 하면 38대 한의장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상화위원회에서 회장을 뽑았다면 가짜 회장인 거예요. 룰이 많이 틀렸으니까. 아까 그 정권을 뭐 갖는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갖는다. 모든 권한 갖으면 예를 들어서 역대정단 협의회에서 의장이 역대정단 불러놓고 한 10,000불씩 줘요. 그냥 내가 정할 테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러고 콩길동이 너 회장해. 그거 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권한이 갖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뉴욕 한인회가 회칙을 해왔던 그런 과정들 그게 불가능한 거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거는 전부 한다는 게 전제가 감축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내가 모든 권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못상식이거든요 이거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킥보잉 하지 않으면 뉴욕 한인회 38대 회장이 없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밀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지식